중국 문학기행 24회 유명한 주태백, 이태백의 매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백 혹은 이태백. 중국말로 발음은 리바입니다. 리바이 혹은 리보 이렇게 부릅니다. 이백이고, 호가 청년거사입니다. 푸른 연꽃 거사. 이건 청년이라는 건 뭐냐면 그 동네 이름이에요. 자기가 살던 동네 이름. 일명 고향이기도 하고 살기도 했던 그 이름이 청년이라서 그 동네 이름을 그냥 그대로 따버린 겁니다. 이렇게 영어로는 붙이고, 혹은 시선이라고도 하고, 술자를 마시죠. 주선이라고도 하고, 적선인, 하늘에 신선이 땅으로 즉 귀하고 왔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시협이라고도 부릅니다. 시협이라는 것은 이 협자는 협객이라는 협자입니다. 나이트. 그래서 왜 시협이지 하는 건 나중에 나와요. 이백이 우리가 보통 알기는 술꾼의 그냥 심한 자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검술도 뛰어나요. 말하자면 문무를 겸한 천재입니다. 1100여 편의 작품을 남겼고, 자, 참고도서는 세 가지입니다. 이혜원이 쓴 고대 출판부에서 낸 200의 생애와 문학이 있고, 이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읽기에는. 관심이 있다면은. 그리고 광마략, 우리가 광마략 얘기 많이 했죠. 광마략이 쓰고 번역한 200과 두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두보를 할 텐데, 중국 시의 양대 산맥이 200과 두보잖아요. 두 사람이 거의 동시대, 거의가 아니라 같이 만났거든요. 만나고 둘이 서로 굉장히 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께 나눈 게 광만하게 다룬 거고, 그 다음에 백도백과라는 건 중국에서 다루는 백과사전입니다. 그 인터넷 백과사전에 두 가지 있어요. 바이도 백도 백과사전하고, 그 다음 웨이지란, 그거는 이제, 위키.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위키 백과사전, 그걸 중국에서는 웨이지라고 해요, 웨이지. 두 개 있는데 나는 이제 중국 거, 순수 중국 백과사전, 이걸 이제 주로 참고를 합니다. 자, 이게 당나라, 이게 200, 이게 고향입니다. 고향은, 아주 이설이 많아요. 아버지가 이 객이거든, 이 객. 근데 서역 사람은 장사꾼이었다, 서역 지역에. 서역한 거는 이쪽 그 이민족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저쪽 여러 이 종교가 다른 여러 지역을 다 서역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긴데 아버지가 이 객인데 두 아들을 길렀고 한 딸을 길렀다. 호인. 쉽게 말하면 오랑캐족이야. 그러니까 200의 피가 오랑캐족 피가 있다. 그렇게도 보고 그렇지 않다. 사는 거는 거기 살았지만은 완전 한족이다. 한족하는 건 우리나라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 한인. 한족이라 그래요. 그렇기도 하다. 또 당나라 황실의 자손이라는 설도 있고, 이릉 우리 기억나죠? 뭐였습니까? 당나라 때 장군이었죠. 장군이었다가 포로가 되죠. 그리고 가서 그 현지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릉과 당나라 출신의 이릉 장군과 그 오랑캐족 그 여자 혼연해서 나온 애다. 200이. 이렇게도 보고. 어느 게 맞은지 정설이 없어요. 아버지는 현의 감투를 썼다는 설도 있고, 협객이라는 설도 있고, 여기저기 다니는 협객. 부유한 상리였다는 설도 있고, 그 참고서적 1번에 의하면은 중국인의 상인이었다. 이 설을 펴고 있습니다. 태몽은 뭐냐? 태백입니다. 이래서 태몽 때문에 이 태백이라고 붙은 겁니다. 태백성, 장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백성을 장경 이래 말하면 굉장히 유식한 겁니다. 어머니가
태백성의 품 안으로 싹 들어오는 꿈을 꿨어요. 멋진 꿈이죠. 출생지는 세 군데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역의 취엽성, 지금은 키르기스탄입니다. 키르기스탄. 지얼질스탄. 이렇게 이제 키르기스탄을 중국말로 표기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지금 키르기스탄이라는 설. 여기에는 그 조상들의 적이 농서군 성기현, 지금은 감속성, 평양시 정령현 남쪽에 있는 여기라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산동성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임성현령이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감 그 군수지에 있었다는 설도 있고, 근데 산동이라는 명칭은 이제 실제로는 원나라 이후에 형성됐다 그럽니다. 중국의 그 성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산동이라고 안 불렀죠. 그러나 이제 뭐 지금은 산동성이니까 산동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서역 출신, 두 번째는 산동 출신, 세 번째는 파쪽 출신. 파서 여기입니다. 지금은 사천성에 여기에 면양강에 그 유시 여기에 청년향 나오죠. 청년향. 예, 여기에. 그러면 이제 이게 1, 2, 3번 그 자료에 따라 다 틀려요. 틀리는데 그 중국 그 백도 백화에는 보면은 3번입니다. 아예 200은 아버지는 서역에서 왔지만은 200이 태어난 것은 중국이다. 지금 사천성. 거기다. 그 어디냐 청년향이다. 그래서 이 청년향이라는 것이 그래서 3번에 의하면은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소년 시절 다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라는 별칭이 붙은 거죠. 나머지는 태어난 건 어디서 태어났든 여기서 성장한 건 사실이다. 성장지는 사천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705년에 200이 태어나서 705년 4살 때입니다. 4살 때 장간지가 구태타를 일으켰어요. 이게 뭡니까? 이때 당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여자 악랄한 여자 척천무가 국권을 휘두르다가 장간지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왕위를 중종으로 물려주죠. 그도 당나라로 다시 회복한 겁니다. 이때 4살이었어요. 아버지 따라 서역에서 촉지역으로 여기 왔다. 청년향으로 왔다. 나중에 자신을 청년거사 이렇게 부른 것도 여기 때문에 그랬다. 여기서부터 폐몽하는 거는 몽은 몽매한 거거든. 몽매한 걸 폐하니까 뭐예요? 계몽입니다. 까막 눈에서 이제 독서를 읽기 시작해가지고 한 것이 4살 때부터 독서를 했다. 이래서 10살 때면은 이미 시를 읽었고 시경, 서경을 비롯한 제자백과를 10살 때 이미 읽기 시작했다. 대단한 천재죠. 11살 때 두보가 출생합니다. 그 유명한 두보가. 그러니까 200이 11살 선배예요. 근데 나이를 뛰어넘어서 두 사람은 아주 막역한 서로 그리워하는 사이가 됩니다. 알록산을 낳은 양귀비, 그 유명한 현종이 당나라를 기울게 하는 그 현종이 이때 왕이 된단 말이에요. 200이 11살 때. 11살 때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자, 이제 14살 때부터 이미 시를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상당히 그 자기 고향 주변에서는 이름을 날렸어요. 날리면 이때 풍속이 장액이라는 게 있어요. 장려한다는 장자, 계단의 액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집안에서 신동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냥 집안에만 두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아버지가 이제 자랑을 해요. 집안에서. 자랑하면은 그 불러가지고 테스트하고는 그 동네를 벗어나서 이 동네까지 다 또 소문을 냅니다. 그래 하는 그 절차가 장액이라고 그랬어요. 장액. 이래
벌써 14살 때부터 이름을 날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지역 일대의 명사 혹은 감투가 높은 사람에게 얘를 보내가지고 인사를 시킵니다. 그걸 간알, 간예 하는 이 활동을 합니다. 14살 때 이미 200은 그런 급에 낀 겁니다. 수제죠. 그리고 이때부터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학만 한 게 아니고 도가의 음술의 협객이라는 거는 무술 쓰기는 쓰는데 함부로 사람 죽이거나 산도둑놈이 되는 게 아니고 홍길동처럼 의적, 우리말로는 의적, 홍길동이나 임꺽정 같은 의적 이런 걸 이제 임협이라 그래. 협객이라 그래. 협객이라 그래. 이런 것도 이백이 좋아한 거예요. 정의감이 있었던 거죠. 충목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이 방여승남 이 책에서 충목이라는 사람이 쓴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202얘기가 나와요. 202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미주란 지명입니다. 미주에 있는 상리산에서 200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걸 공부하다가 아무리 천재라도 공부에 싫거든.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그 고향 돌아와 버렸어요. 청년양이죠. 자기 사는 데가. 와서 그 동네에 있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이 노인이 뭐냐? 그 쇠를 가지고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바늘. 쇠를 갈아가지고.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수공업이기 때문에 바늘이 정교하게 그렇게 딱 지금처럼 그렇게 바늘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굵은 걸 갈아가지고 점점 가늘게 해서 바늘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때는. 그러는데 이 노인이 절구공을 가지고 절공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이 가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 그거 왜 가느냐고.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바늘 만든다. 그러니까 200이 볼 때는 황당한 거야. 절공이 이렇게 큰 건데 그걸 갈아서 바늘 만든다는 거야. 그 굵은 걸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갈면은 따라가지고 가늘게 멋지게 아주 멋진 최고 바늘이 된다. 그래 말하니까 그 실제로 200이 한참 구경을 했어요. 하니까 그걸 만들어요. 그걸 보고 200이 한복합니다. 절구공도 정성들여서 오래 갈면 바늘이 된다. 내 공부도 내가 이렇게 막 재주 있다고 자만할 게 아니라 이 무노인이 절구공으로 바늘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래서 도로 들어갑니다. 공부하러.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저성침, 철저마성침 이런 말이 이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독일도 단련이 있거든. 이제 이 대광산이라는 데서 책을 읽다가 또 내려와서 이런 여러 군데 금각이니 이런 데 다니다가 공부를 그러면 이제 그 무술 배운 정확한 어떻게 배웠냐는 건 안 나오는데 그건 이제 200이 공부한 것도 안 나와요. 사서산경 봤다, 제자백과 다 봤다 이렇게만 나오지 뭘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읽었다 그런 건 이제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그래 하면서 도교도 하고 무술도 하고 신선술도 하고 이 다 했단 말이에요. 이 한 뒤에 17살쯤 되니까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이래서 이때 이제 하는 말이 공적이 이루어지면은 몸은 은퇴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일정한 성과에 이르면은 그 수업에서 몸을 빼가지고는 다른 뭘 이루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기도 하고 또 이 말이 나온 그 출처가 노자입니다. 노자 보면은 공성, 명성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명수, 이름이 드디어 날리고 이래 되면은 몸을 빼는 게 이게 천도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근데 사실 200은 이래 못해요. 못해가 나중에 불행하게 죽는데 이게 이제 노자에 나온 말이 이겁니다. 요 말을 따서
그만둘 때를 아는 것은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 그만둘 때를 아는 위태롭지 않다.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그 노자가 중요시한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그만둘 때를 아는 인간은 극히 드물어요. 역사에 보면 몇 사람 없어요. 다 잘 나갈 때 더 욕심내다가 꼭 망해요. 망신당하거나 불행하게 되거나 참사를 당하거나. 그래서 이제 지지불태 이 말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200이 17살 때 터득했던 거거든. 근데 자기도 못해요. 자기도 지지불태를 몰라 안 한 거예요. 안 해서 나중에 불행하게 죽습니다. 자, 이제 이럴 때의 200의 심정을 쓴 시가 진실로 세상을 구제할 마음이 없는데 홀로 수양이나 하면 무슨 소용이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는 200 수저나 먹고 달아달아 밝은 달아 뭐 그런 정도로만 알지요. 그러니까 이거 순수 시인이다. 그게 아닙니다. 200은 철저한 참여 시인이에요. 사회 비판 시인입니다. 세상을 구제할 마음이 없이 지 혼자 수양하고 글 쓰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제대심 또 홀로 막 뭘 열심히 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래 말하면서 그럼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모두 다. 왜 시를 쓰느냐? 왜 그림 그리느냐? 왜 음악을 하느냐? 왜 선비가 되느냐? 왜 관리가 되느냐? 모든 인간이 하는 그 행위는 사직을 안정시킨 후에 공을 이루고 난 뒤에 물러나서 강화에 은퇴하는 거, 묻히는 거. 이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어때요? 얼마나 사회 비판적입니까? 이렇거든. 그래서 제대 이 말은 제대는 겸제천하. 혼자 즐기지 말고 천하와 함께 즐겨야 된다. 이래서 제대는 천하와 함께 하는 거고 독서는 홀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명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명자의 궁적. 자기가 아직까지 뭐가 안 됐을 때, 정신이 궁할 때, 그때는 홀로 자기 선을 닦아라. 그 몸을 착하게 잘 수련해라. 그러나 자기 공부가 어느 도에 이르렀다. 즉 겸제천하. 그러면 천하를 위해서 일해야지. 혼자 공부만 시켜난 뒤에 지 혼자 즐기면 되느냐? 그건 안 된다. 이게 이제 200의 기본 문학관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때 그 소정이라는 당대 최고 문장가입니다. 당나라 때 최고 문장가였는데 이 사람이 그 익주에 자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막 그 일대에서 막 전부 다 막 어린 200, 그 소년 200이 얼마나 재주 있냐고 막 다 난리야, 관리들이. 그래서 역시 글 잘하는 사람 달라요. 소정이 200을 만나려고 일부러 200인들을 찾아갑니다. 지가 앉아가지고 이리 오라 그래라 데리고 와라 이래도 되거든. 근데 지가 찾아가요. 사실을 보니까 이거 보통 놈이 아니거든.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총나라 그 지역의 그 지역 관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뭐 하나 좀 감투 하나 줘라. 근데 청구해도 안 써요. 그러면서 소정이 평가하기를 풍고를 완성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마상에 비견할 만한 인물이다. 대단한 인물인 것. 풍고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풍고라는 말은 중국 문학을 하면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글 쓸 때도 필요해요. 풍골이. 풍은 뭐냐면 사상이에요. 그런 표현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건 풍이야. 바람 부는 것처럼 좋은 생각 놔두면 날아가버려. 그렇죠? 그건 사상이야. 내 생각이야. 아이디어야. 그건 뭐냐?
혁체가 되려면은 뼈가 있어야 돼. 뼈대를 갖추고 딱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 구성돼서 글로 이루어지는 거죠. 글이나 그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풍고를 완성하지는 못했어. 소정이 보기에 200이 아직 뭐 나이 19살이니까 뭐 글자 써봤자 그게 그거죠. 그러나 장래가 촉망된다. 그러니 충분히 지방 관료로서는 손색이 없으니까 써봐라. 그런 추천을 받을 정도입니다. 자, 1대 200억 유협, 검술입니다. 검술 실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어려서 검술을 배워. 200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검술 배웠어. 백원공을 능가할 정도다. 백원공이라는 건 이게 전설 인물입니다. 백원공. 5월 춘추 5권에 나오는 부천 음모 외전 옆에 나오는 건데 이 백원공이 칼을 잘 쓰기로 아주 유명한 그 당시 검술이 1인자입니다. 전설적인 1인자거든. 근데 어느 날 이제 길 가다 보니까 처녀 하나가 딱 나타나요. 처녀가 보통 처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검술의 최고 처녀야. 그리고 백원공이 딱 보니까 알겠거든. 아,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고 내가 어들 간다는 소리 듣고 일부러 날 만나러 나하고 대적 한번 해보려고 왔구나. 근데 이제 백원공이 대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 기록만 그대로 보면은 이 백원공이 어떻게 했냐면은 임어죽을 짚고 임어죽이라는 거는 대나무 중에 일종인데 굉장히 이게 크대요. 얘가 큰 대나무인데 그건 이제 지팽이를 짚고 다녔거든. 백원공이. 그리고 그걸 짚고는 여자가 이래 하니까 내가 따위 하고 뭐 도전할 필요 있느냐 하면 대나무 올라가 버려. 올라가는 처녀가 딱 보고 대나무 올라가거든. 그럼 처녀도 대나무 올라갈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무에는 올라가지만 대나무에는 올라갈 줄 몰라. 대나무는 이게 한 가닥으로 딱 가는 게 너무 가늘잖아요. 올라가더니만은 임원공이 안 내려와요. 어떻게 안 내려왔냐? 흰 원숭이를 변해버려요. 변장소를 쓴 거예요. 써가지고 가버리고 이 처녀가 못 찾도록 해버린 겁니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제 그 200이 시협격 행위라는 데 보면은 일을 이루면 업적을 이루면 옷을 털고 입거나 몸과 이름을 깊이 숨기네. 이게 뭐냐? 백원공을 시청한 거예요. 자기도 그만큼 이제 백원공 경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상당한 검술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20살 때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검술도 배우고 책도 읽고 23살 때도 아미산에 가서 또 유람하고 이 아미산이라는 데는 도교로 영향이 굉장히 강한 데라고 합니다. 나도 안 가봐서 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아미산 가지고 시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24살 때 드디어 자기 고향 지역 총나라 땅 그걸 벗어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한 도계를 벗어나서 이제 타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강으로 가거든. 가면 장강. 그 유명한 삼엽, 삼국지에 많이 나오는 삼엽 있죠. 거기서 동쪽으로 가서 강릉이라는 데를 가서 거기서 유명한 사마성경을 만납니다. 사마성경. 사마성경은 누구냐? 또 보통 인간이 아니야. 격검의 임협을 좋아하는 사마성경입니다. 이 사마성경이 뭐로 유명하냐면은 청수파예요. 청수파. 청수파는 뭐냐? 정신과 육체를 병행 수련하는 겁니다. 정신과 육체를 병행해서 함께 수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사마성경이 말하는 그 도를 한마디로 딱 하면 좌망 앉아서 걸 잊어버리면서 천천히 가서 도에 이르는 거. 좌망득독합니다. 좌망득독 앉아가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면벽수도죠. 좌망득독. 그래 하는데 그냥 정신만 하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그대로 단전을 하면서 해가지고 딱 단련하는 거. 이게 이제 사마성경 유명하거든. 이걸 만나가지고 한테 이제 배우는 거죠. 같이 200도. 200이 얼마나 신령 같은 거 알겠죠. 근데 이 사마성경이 그 당시 하도 유명해가지고
천태산에 은거했다고 알려져 있고 축천무후와 현종 시기에 궁중에 하도 대명사니까 궁중에 자주 초청받을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여기 이제 200이 사마성령을 좋아해가지고 가서 자주 배웠다. 그래서 이제 여산을 간 거예요. 여산. 여산 얘기 내가 자주 했죠. 여산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중국 여행 가면은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고강시에 있습니다. 고강시에 여산이 있는데 이 여산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이제 여산 형용이 다 나와요. 이 여산이 사마천을 비롯해서 노현명, 200, 백거이, 나중에 나올 소식, 광안석, 황정견, 유규, 주희, 근대의 강유위, 호적, 유명한 광마략, 1500여 거장들이 여산을 다 거쳐가면서 전부 시를 남겼습니다. 그만큼 명산이에요. 4천여 수가 있다 그럽니다. 이 산에. 대단하죠? 나중에 여러분 가봐야 됩니다. 이거 200도 이르실 남겼거든. 망여산 폭포. 뭐가? 햇빛이 쫙 비치는 향로봉에서 보면은 이 자연. 이게 이제 이 안개가 쫙 자연처럼 일어난다. 그러는데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폭포가 냇물을 걸어놓은 것 같다. 폭포를 그냥 하도 물이 쫙 이렇게 막 쏟아지니까 냇물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걷어놓은 것 같다. 폭포는 이 정도 거짓말 가지고 안 되죠. 200 거짓말은. 비루지카 3천척. 그 높이가 바로 그냥 쫙 떨어지는데 3천척이나 되고, 응? 이것이 은하의 물이 부천에서부터 은하의 물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의심될 정도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이렇게 이제 한데 실제는 뭐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나야가라 폭포에 비하면 그냥 장난감이에요. 근데 그때 보기엔 이제 그랬던 거죠. 여기 유명한 이제 미르산장과 펄벅. 이게 이제 미르산장이거든. 송미령,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 여산에 있는 송미령을 위한 산장. 그런 뜻으로 이름을 미르산장이라고 붙였거든. 이 얘기 내가 전에 한번 했죠. 중국, 기행, 첫 시간에 내가 한 것 같아. 이게 이제 지금 가면 여러분들은 뭘 볼 수 있냐면 여기 이제 안내판에 다 나와요. 이 올라가면요, 이 침실이 있거든. 이게 나중에 이제 장개석이 집권했을 때는 장개석이 지배하면서 이걸 송미령하고 이어가서 이제 즐겼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국이 없는 모택동에 넘어갔다. 모택동도 여기 왔어요. 그 우리나라 정치가 같으면은 그냥 장개석이 있던 게 재수없다 하고 싹 다 걷어내버리고 다 집 그냥 새로 단장하고 침대도 다 걷어내 그랬겠죠. 근데 모택동에 와가지고 그대로 쓴 게 지금 그대로 썼던 거. 장개석 썼던 글 기념품 그대로 모택동 썼던 것도 그대로 다 놔두고 있어요. 이런 산장 하나에도 중국에는 이런 역사가 스며 있대요. 자, 그래 첫 결혼을 합니다. 예상을 지낸 집 손녀하고 당나라 개국 공신이었던 이 막내의 셋째 딸, 그러니까 손녀죠. 이거 첫 부인이 됩니다. 집은 몰락이 했어요. 근데 그런 집에 200 같은 거 그 집에 사위 안 보죠. 안 보는데 하도 몰락해버리니까 200도 이건 그냥 몰락한 집안이거든.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 보고 그냥 딸을 준 겁니다. 이건 200을 유적지고. 자, 그러다가 이제 황항루도 가고, 명호연과 함께 황항루 가고, 황항루 얘기는 전에 한번 했죠. 명호연과 농문산 은거 중에 40세 낙양으로 과거에 응시하고 명호연은 이랬습니다. 200은 명호연에게 달 아래 술을 마시며 자주 취하고 꽃에 묻히어 임금 모시지 못했네. 쉽게 말하면은 그냥 술 마시다가
왕 못 모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200은 성인을 청주에 비하고 술 그냥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청주 한 잔 마시면은 내가 성인 만났다. 탁주는 현인에 비유해서 그렇게 술 마셨단 말이죠. 황도 명호행과 이별시 이게 다 명심드립니다. 황도 전설이 있거든요. 그다가 이제 또 원당 이제 여러분 이제 내가 이렇게 사람 얘기를 하는 거는 200 자기의 문학 및 육체 발현을 위해서 당대 최고의 명사들과 거리낌없이 찾아가 만나요. 만나서 다 한 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이 위대한 시인이죠. 그냥 이게 아니라 이 원당구를 만나거든. 원당구는 뭐 이게 그 당시 또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궁수 요도 가난을 근심하여 차피차게 하는 이런 겁니다. 공안 만나는 겁니다. 200이. 200이 예를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다가 원당구를 만났다. 그래서 만났거든. 그러다가 또 이제 산독으로 가요. 그 간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거나 겸사겸사 가는 겁니다. 요런 요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검술 배우러 갔다. 친척들 싫어하니까 지 혼자 그리 갔다. 이미 일가들이 산동에 살고 계셨다. 이런 어떤 내가 볼 때 뭐 세 가지 다 하겠지 뭐. 그러다가 원부인이 자꾸 해요. 재혼을 했어. 이 재혼 부인이 아주 음탕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쓰고 곧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별 족보에 없는 노나라 땅 한 부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얻어요. 벌써 세 여자를 겪었죠. 그랬는데 마지막에 얻은 여자가 종씨 집안이야. 이 종자 성이 종이에요. 종촉의 그 손녀인데 이게 재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상의 손녀죠. 그러니까 200은 다 장갈 명문 집안에 갔어요. 돈은 없어도. 이 아내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도교에 심취한 아내. 이 여자가 이제 종신을 해요. 200 죽을 때까지 이 여자가 돌봐줍니다. 자, 42살 때 드디어 당현종, 그 문제의 당나라 왕, 그 부름으로 한림원 학사가 됩니다. 할머니라는 건 뭐냐 이겁니다. 아주 황실에 집현전과 한림원 두 군데가 있어요. 집현전은 내각 문서를 기초한 데고 한림원은 황제의 조서 등 중요 문건을 담당한 데야. 200은 한림원이거든. 그러니까 왕과 직접 만나는 겁니다. 내각 문서가 아니고 내각 문서는 집현전이고 황제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럼 황제는 뭐냐? 200이 하도 재주가 있으니까 재미도 있으니까 재치도 있고 하니까 자기 가까이 두고 그냥 오락부장 삼아서 200을 부른 거야. 뭐 일하라기보다는 그 뜻입니다. 그랬는데 이 200이 그 감춰 썼으면 궁중이거든. 궁중에 맨날 출근해야 돼. 궁으로 집에서 자고 궁으로 출근하는데 하지장이라는 술꾼, 이 술꾼을 만나가지고 주선당을 만들어. 우리는 술 먹는 그냥 신선들이다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맨날 술 먹고 놀아. 노니까 현정이 불러도 들어가지도 않아. 술 취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가자 하면 그냥 비틀거리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서 쓰라 그러거든. 왕이. 조서를 기초했는 거 내놔라 하면 막 안 쓴 것도 있고 또 그때 써가지고 내는 것도 있고 이래요. 이러니까 왕실에 들어가서 이제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도 취해가지고 신발도 못 벗어요. 신발도 못 벗으니까 고력사라는 이 황실 측근입니다. 그 내관이에요, 내관. 이게 200에 앉아놓고는 신발 벗겨요. 벗겨가지고 왕실에 가서도 왕 앞에서 비틀거리면서 가거든. 이러니까 궁중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한스럽게 여겼다. 한두 번은 그래도 애교를 봐주는데 웃으면서 매일 그러니까 드디어 비난하는 사람 생깁니다. 찬방하는 사람 생겨요. 현종한테. 그리고 고력사는 싫지요. 남의 신발 벗겨주는 게.
그러니까 왕도 드디어 200을 자꾸 멀리해요. 맨날 자주 불러가지고 양귀비하고 산책할 때도 같이 셋이 200 붙여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시 하나 지어봐라 하고 이러다가 하도 그냥 그러니까 점점 멀리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그 신발 벗기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200이 취했거든. 이게 고력사야. 그래서 얘 신발 벗기잖아요. 왕은 이렇게 딱 서서 있는데 얼마나 기가 차이 옆에서 보니까 왕 앞에서 다들 쩔쩔 매는데 그런 원인이 있어야 돼. 나라가 되려면. 고력사는 누구냐? 노비 출신인데 황관이 돼가지고 또 힘이 세니까 금강역사 양자를 고시 들이면서 고력사라는 이름에 붙었다. 최측근 중에 하나입니다. 현종에. 최측근. 힘이 세니까 경호원 겸 황관 겸 이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이 세겠어요, 고력사가. 그런 막강한 권력자가 200의 신발이나 벗기고 막 부축해주고 하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고력사도 막 욕을 해버린 거예요, 왕한테. 틈만 나면. 지금 못쓸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뭘 당하냐? 필요를 당합니다. 필요당해서 면직당하는 거거든. 필요당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청평조 중에 1, 2 이래 쭉 나가는데 2번에서 이제 200이 양귀비 데리고 그 산책을 하거든, 연못가를. 산책하다가 그 시한수 지어봐라. 그 재미로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이 지으면서 2번이라 한 가지에는 농염한 이슬이 향기를 맺고 무산의 구름과 비, 무산이라는 산의 구름과 비가 공연히 애를 끌래. 그러니까 양귀비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걸 그린 겁니다. 하도 아름다우니까 나무들도 그냥 향기를 맺는 거야. 구름과 비, 산에 있는 구름과 비도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여인이 있냐 하고 애를 끌어. 참 거짓말도 보통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글 쓰려면 다 이래 써야 돼요. 스필도. 한나라 궁궐을, 한나라라는 것은 이 당나라거든. 당나라인데 중국은 이제 그 뒤 왕조 나라를 한나라라 그래요. 한족의 나라라고. 명식이 그냥 우리가 조선족 하듯이 그냥 한나라야. 한나라 궁궐은 누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아무리 당나라지만은 당나라보다 먼저 있었던 그 대한제국, 이 모범이야. 그 한나라 궁궐에서 누가 이 양귀비를 비교할 수 있겠나. 너무 이뻐서. 그래서 어여쁜 한나라 왕비 중에서 왕의 애인 중에서 제일 이뻤던 게 조비연 여자야. 조비연 새로 단장해야 하네. 조비연보다도 더 이뻐버리니까 조비연도 양귀비 보면은 새로 화장을 고쳐야 된다. 질투가 나. 이러실 지었거든. 근데 조비연이 어떤 여자냐? 기생 출신이에요. 기생 출신인데 한나라 성제 황후까지 돼요. 기생 출신에. 이 시를 보고는 고력사가, 황강 고력사가, 시발법기던 고력사가 양귀비 모독했다 하고 현장한테 일러봤죠. 왜 그럽니까? 쉽게 말하면 양귀비도 뭐 귀족이나 뭐 그런 게 아니거든. 어? 이미 딴 그 왕실에 그 지금 며느리 삼았다가 지금 며느리 뺏은 거 아닙니까? 이 양귀비가. 그러니까 그걸 빗댄 거다. 이거 현종이 화가 난 거죠. 현종은 뭐 투개, 닭싸움 붙이는 것도 좋아해요. 어쨌든 200은 고풍, 여기서 이제 투개를 비판합니다. 굉장히 현실 비판적이에요. 왕이 좋아하는 투개, 왕이 무슨 닭싸움이나 붙이고 말이야. 그렇게 비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이제 그만두게 된 그 고력사가 조정치를 우리 한 현종의 조처설, 그 200이 왜 쫓겨났느냐, 왜 그만뒀느냐, 그 이유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종이 조치해버렸다. 안록산과 양귀비의 관계가 누설될까 우려했다. 안록산, 반란 일으킨 유명한 명장이죠.
양귀비. 우리가 뭐, 안옥사람이 맨날 양귀비 보고 어머니 이랬거든. 양재 삼았거든. 그런 거야. 200은 오만한 자세. 200이 보기에는 뭐, 와이고 나발이고, 200은 그냥 자기가 제일이야, 천하에서. 근데 뭐, 하이 참, 누굴 사납죠. 실업 황제 비판설. 어쨌거나, 200이 가만히 보니까, 이내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 어쨌거나 그만둬요. 자의반 타입 아니야. 이래 43세 때 정월달에 하지장이 월나라로 돌아갈 때 하지장 보내고 3월에는 자기 스스로가 조정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이게 아까 말한 겁니다. 떠날 때를 아는 거, 그만둘 때를 아는 거. 그는 상소를 올려서 서 올려서 청사, 금환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안을 그만두고 떠나버려요. 예. 요때는 200이 자기 떠날 때를 알았어요. 요때는. 아직 젊어가지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가지고. 자, 그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냥 왕실 장안을 떠나버려요. 떠나간 지 떠도는 거야. 그때 마지막 부인하고 결혼합니다. 자, 이건 이제 도교에 심취했던. 근데 두부를 만나가지고. 너무나 헤어지기 싫은 거야. 그 함께 여행 다녀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참, 이거 문학사에 남을 만한 얘기죠. 200시에 나타난 인물들이 400여 명 되는데, 두부 소재시는 4숫밖에 안 돼. 그러나 가장 짙은 우위가 묻어나는 시들이다. 200은 계속 보고 안민. 근데 뭐, 왕실에 쫓겨나가지고 아무 감수도 없고 맨날 술만 마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 이름에 소주, 양주 뭐 이래 돌아다닙니다. 전부 이제 구경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구경 다니면서 또 공부도 하는 거죠. 유명한 사람 만나면. 이러다가 노자 사당에도 가요. 그럼 하지장이라는 그 술꾼이 있죠. 하지장이 200개 지어준 별명이 적선인이에요. 하지장. 같은 술꾼끼리. 자식 사랑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원당구 아까 얘기했죠. 오랜만에 사회가 은거해요. 이럴 때 정치서정시, 이게 이제 여기 처음 나온 말입니다. 중국 문학사에서. 정치서정시. 쉽게 말하면은 200의 시는 너무나 서정적이야. 그래서 다들 순수 시인들은 아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냉철하게 현실 비판했느냐. 그래서 그걸 특별히 정치서정시 이래 불렀단 말이죠. 굉장히 강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때때로 홍열이 마음이 슬퍼져 가만히 한밤중까지 앉아있다. 날이 밝아 길게 탐색하며 세상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지만은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리 지가 뭐 내가 나서가지고 이때 한번 평생 해야 되겠다 세상을 감투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안 줘. 이러니까 차라리 칼을 뽑아서 들고 사막에서 공을 세우리라. 얼마나 갑갑한 심정이면 사막 가서 그냥 내가 막 이러면서 그냥 자기 화풀이 풀겠다. 세상 잘못 돌아가면 화풀이 풀겠다. 이러면서 떠돌면서 지방 관료들 통해서 적시 창의의 기회를 노렸지만은 다 안 돼. 그러다가 원벨리는 매우 유명한 정치서정시고 원벨리가 이런 겁니다. 머나먼 이별의 옛날 아함과 여러분 아함과의 여행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여러분 자세히 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순나라의 순왕이 자매하고 함께 결혼해요. 그 자매가 질투 안 하고 서로 같은 서방 섬기면서 나중에 순이 궁정을 떠나가지고 방랑길을 떠나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함께 찾아가. 자기 난군을 찾았어. 자매가. 자기한테 이미 순임금은 죽고 없어. 그러니까 둘도 난군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자하고 강에 빠져 죽었다. 그 얘기인데 저는 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라. 바닷물처럼 철이 나 깊어 누구도 이별의 고통을 말하지 못하네. 해는 빛을 잃고 구름은 어두워 원숭이 안개 속에 울며 귀신 빗속에 느끼네. 그 고통,
속세의 그 원민, 이런 걸로. 멋지지 않아요? 해는 빛을 잃고, 구름은 어두워. 원숭이가 안개 속에서 울어. 원숭이 갈 곳이 없어. 귀신은 빛 속에서 흐느껴. 이런 암담한 현실. 그런 속에서 내가 이런 일을 말해도 누가 이해하라. 내가 이렇게 현실 비판해도 아무도 몰라줘. 하늘은 나의 충성을 밝힐 수 없고 우레 소리 커서 분노하는구나. 그러니까 천둥 번개 소리만 큰 거야. 이래서 요는 수군에게 수는 임금에게 선양했다. 임금이 신할 일은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임금이 제대로 된 신할 일이면은 비록 용 같은 왕이라도 물고기로 전락해. 물고기 잡으면 먹히는 거죠. 백성들에게. 권력이 신하에게 돌아가면 신하들이 쥐 같은 신하가 호랑이 노릇해요. 참 멋진 구절이죠. 멋진 구절이죠. 그런 시대. 누가 말하길 요는 옥에 갇히고 수는 들여서 죽어 묻혔으나 부이상 구옥은 모두 비슷하니 두 눈동자를 가진 수무덤이 어디에 있나? 무덤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 잘하고 죽어도. 후손들이 돌보지도 않아. 순우 두 안에 그 욕이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공격하면 멀리 바라보며 그 옛날의 성군들을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그 성군들을 그리워하면서 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노자상. 이럴 때 이제 안사의 난, 안녹산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북쪽이거든. 근데 그 현장에 가봐요. 근데 안녹산은 어떤 인간이냐. 이 그림 보십시오. 6개국을 구사합니다. 터키족 그 무녀 어머니 사이에 아버지는 이란계 무장이야. 이민족이죠. 요령성에서 태어났거든. 안이라는 성은 계부성이야. 어머니가 다시 제가해가지고. 야, 이 나가지고 뭐 난리 나요. 막 그냥 뭐 수도도 뺏기고 뭐 그건 이제 자세히 할 거 없고. 그래서 안독산이 자기 아들한테 죽은 뒤에는 친구, 동료였던 사사명이 또 난리 일으켜. 사사명도 나중에 자기 아들께 죽어요. 그래서 끝나는데 이게 어쨌든 안독산이 났거든. 나중에 뭐 이런 막 땅 뺏기고 뭐 수도도 다 뺏기고 이랬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드디어 그 수도를 뺏기니까 궁궐을 뺏기니까 이제 현종이 그 사랑하는 양귀비를 데리고 고관들과 함께 피랑 가거든. 피랑 갈 때 여기 이제 유명한데 여러분 나중에 중국 여행 가면은 이런 데를 찾아보세요. 마외역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병변이 일어납니다. 피랑 가는데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경비에 몇이 없어요. 왕경호병이. 근데 가다가 마외역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 병사들이 양국중, 양귀비 오빠죠. 한테 와가지고 올랑 협박을 합니다. 양귀비 지그 죽여라. 양귀비 본명이 양옥환이거든, 옥환. 양귀비 안 죽이면 우리 안 가겠다. 그리고 당신들이 안 죽이면은 우리가 죽이겠다, 잡아다. 이때 왕도 뭐 경호가 없으니까 그냥 경호원들이 와, 그냥 집단 항의를 하니까 양국씨 보니까 안 들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현종이 양귀비에게 그 사정을 얘기하니까 양귀비가 자진해요, 자진. 강박에 의해서 자진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마외역입니다, 마외역. 역사에서 왕이 피랑 가다가 하룻밤 잔답니다. 이게 마외역 병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외역 앞에 양귀비가 지금 이렇게 유물 만들어 놨어요. 유물 자기 인인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랬는데 이 현종에게는 아들이 많아요. 아들이 뭐 열 몇 명인가 되는데 아들이 많은데 태자, 황태자는 이형이야. 이형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현종이 원래 이형에게 왕위를 양위하려고 양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 말도 했고 이형이 자기가 차기 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근데다
그 내란이 일어나 버려서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그랬는데 이 형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현종은 사천 지역으로 피랑 가고 이 형은 그 북쪽 지역의 반란군들과 싸워서 퇴치하도록 막고, 그 다음에 이 형의 이복 동생, 현종의 16째 아들, 이복 동생은 남쪽 반란군을 퇴치해라. 이렇게 이제 이제 힘이 센 왕자가 나눕니다, 역할을.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이 형은 그 북쪽 지역, 그 다음에 이복 동생은 이린입니다. 이린은 남쪽 지역, 맡으라 하고는 현종은 사천으로 피랑 가버렸어요. 그 둘 다 맡아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 형이 자기 스스로 아버지 사전 허가도 안 맞고 지가 왕이 되어버려요. 그게 숙종입니다. 즉위를 해버려. 그 총나라에 피랑 가 있던 현종이 그 소리를 듣고는 그래, 네 왕 해라. 안 할 수 없어요. 지는 이미 그 현장에서 멀리 그 총나라까지 도망가 버려 있는 처지니까, 사천성으로. 그랬는데 이 형이 숙종이 된 뒤에, 즉위한 뒤에 아버지와 그 삼부자가 약속했던, 자기는 북쪽 지역을 받고 남쪽으로는 자기 동생이 맡고, 그 토벌군하고 전쟁해가지고 반란군을 토벌하자 했던 걸 이거 취소해버려요. 그건 이제 왜? 위험하거든. 동생이 만약 군대가 더 많아가지고 나중에 남쪽 반란군들 쳐부순 뒤에 자기한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막 그런 심정이겠죠. 어쨌거나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취소해버리고는 이형은 숙종이 되고 자기 동생을 역적으로 반역자로 취급해버립니다. 이제 딱 알겠죠. 그 형편을. 근데 한편 이백은 여기저기 막 도망 중이야. 도망 중에 어디 시골 가 있으면서도 막 우르분에 차가지고 있는데 이 동생이 이백인데 우연히 어디에 있다는 걸 소식을 듣고는 자기 토벌군에 참여해 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이백 같은 그 인재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백 부인이 종씨죠. 네 번째 부인. 반대, 가지 말아라. 그런데 이백이 부인이 만류한데도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만둘 때를 모르는 위험. 마지막 때 이거 잘못한 겁니다. 예, 쉽게 말하면은 이미 젊은 아들 숙종이 아우를 모반자로 취급해버려가지고 도리어 아우 군대도 죽이는 거야. 이때 이백이 도움 요청 받고는 자기는 그냥 당나라를 위해서, 왕실을 위해서 도움을 갈고 생각하고는 아내가 만류한데도 갔단 말이죠. 갔다 이제 당한 거죠. 이제 날이 끝났거든. 끝난 뒤에 보니까 자기가 도와줬던 그 왕자, 반역자가 돼가지고 처형당해 버렸어. 그리고 그 왕자를 도와줬던 측근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이백도 불의의 반역자가 됐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요. 그런데도 모르고 이제 귀신 도망 다니다가 체포됩니다. 감옥에서 반년 동안 있어요. 참 억울하죠. 이때 쓴 시가 있어요. 술잔들과 한숨 쉬니 잔에 피눈물이 가득하다. 높은 자리에 앉은 분들 그리며 얼굴 가리고 운원하니 눈물이 땅에 흘러 진흙이 되네. 감옥에는 봄이와도 불조차 나지 않아 외로운 마음 속에 쌓인 원망으로 깊은 미혹에 빠지기도 한다. 이 옥중시입니다. 옥중이 지역 살면서. 이런 아주 피눈물 나는 시를 쓴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처형이에요. 처형인데 이백이 워낙 지인이 많고 명망가니까 살려두자 해가지고는 살려두고는 그 석방운동으로 야량이란데 야량으로 유배형 보냅니다. 야량이 어딘지 내가 찾아보다 정확한 그 일을 못 찾았는데 어쨌거나 정 그냥 이
서역 쪽으로 한참 가다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갑니다, 이제. 귀향을 지 혼자 귀향 당했으니까 가는 겁니다. 가다가 대사면역이 내려요. 대사면역이. 다행히 귀향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하도 길이 험하니까 가다 쉬다 하는 동안에 사면역이 내려서 풀려납니다. 이때부터 비참해요. 이때부터 비참해요. 날이 정화됐죠. 그래 뭐 이제 200은 가난하게 살면서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니고 뭐 거지죠. 상거지죠. 이럴 때 이제 임노가 이거 이제 임노 뭐 길 앞에서 그런 건데 이게 임노가가 임종가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임종. 죽음을 앞두고 대붕의 나라 천하를 떨치고 힘에 겨워 중천에 꺾였다. 자기 처지, 자기 일생을. 그 바람에 세상을 격동시키며 부상에 놀다 오소매가 걸렸다. 두세 사람이 이를 전하지만 공자가 죽어 누가 눈물 흘리나. 자기가 죽어도 아무도 안 알아줄 거다. 슬픔을 모를 거다. 그런 시를 지었다 그럽니다. 그럼 어쨌거나 죽어요. 이걸로.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전설에서는 강에 있는 달을 따로 들어갔다가 강에 빠져 죽었다 해가지고 이제 망월 좋을 때 강에 있는 달을 낚을 넣고 낚싯대 들여 있다가 죽었다 해가지고 좋을 때도 만들게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있는지 나도 확인 못했어요. 전에는 있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너무나 전설적이라서 근데 아마 있긴 어디 있을 거야. 여러분 나중에 중국 여행 가면은 좀 잘 찾아보세요. 200 무덤입니다. 200 무덤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사천에 있는 200 기념관에 있고 이래서 200의 생애는 이렇게 허망하게 또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200과 쌍벽을 이룬 200의 11살 연하의 시인이었던 두보. 둘 다 비교하면 200은 로맨티시즘, 두보는 리얼리즘. 이렇게 중국 문학상 나누어집니다. 자, 이상으로 끝내고